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그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진단 검사를 위해서 우리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 검사 결과를 시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 검사 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3월 19일 오늘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14일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자가격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의 전병일 교수님, SBS 남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남지원 기자, 네. 방역당국이 대구 영남대병원에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가 숨진 17살 이 청소년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굉장히 꼼꼼하고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앞서 영남대병원에서 총 13번 검사를 했다. 이때 이제 호흡기 검사에서 12차례는 음성이 나왔고요. 13번째 검사에서 소변과 가래에서 양성이 나왔다.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검체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서울대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 곳에서 같이 검사를 했더니 모두 음성 판정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이제 영남대 병원의 그 검체를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했더니 예. 그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실험실 안에서 뭔가가 오염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험실 점검이 필요해서 일단 영남대 코로나19 검사를 일단 잠정 중단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보내서 거기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요? 아니, 음성을 했죠. 음성 판정을 했잖아요. 그 연구실 예. 그 전체 영남대병원의 병원의 검사실에 대한 예. 조사를 진행 중인 거죠. 그 검사실에서 혹시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근데 이 검사만 한 게 그 PCR 검사만 네. 한 게 아니고요. 역학조사팀이 그 17살 청소년의 임상 의무 기록을 확보해서 그걸 같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그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함께 그 의무 기록까지 다 보고 최종 음성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뭐 방역 당국이 긴장한 건 충분히 이해가 네. 됩니다. 왜냐하면은 10대 확진자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고령층,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좀 걱정, 유족 입장에서 보면 이 학생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치료인데 네. 물론 치료를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검사를 참 너무 많이 했던 건 아닌지 네. 그런 좀 걱정도 드는데 제 이 걱정이 기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검사라는 것이 환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주는 그런 검사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 환자에게는 기계적 호흡 장치가 부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래를 배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그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출된 가래를 가지고 이제 그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10대의 어떤 사망은 최초로 만약에 확진된다면 최초로 있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중국에서 딱 한 건이 지금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좀 정확한 검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이 학생이 열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기준이 되는 이상의 체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감기 증상으로 생각하라고 하고 일단 돌려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검사도 하지 않고.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열이 확 높아져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영남대병원으로 옮겼다는 건데 이 사례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급하게 오신 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네. 그 걱정이 현실로 드러난 건 아닌지. 네, 사실 그 최초에 이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경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환자의 그 체온을 측정했을 때 41도, 상당히 고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점에서 뭔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약물만 투여를 하고 귀가 조치를 시킨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은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워낙 고열 상태에서 폐렴 증상이 급속히 악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만 영남대학교 병원에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입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또 혈액투석을 실시하면서 또 에크모 치료까지 아주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예.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38.1도가 나왔고 38도가 나왔고 그래서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됐을 때는 40.1도가 나와서 그때 이제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제 폐렴 증세도 보이고 그래서 영남대 병원으로 갔는데 오늘 방역 당국이 브리핑하면서 무엇보다 그 가족분들께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부분을 상당히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던 네. 그 내용도 들어왔어요. 네.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긴장을 하면서도 또 이제 어린 학생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일단 부검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네. 일단 코로나19 사망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일단 그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부검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부검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조사를 뭔가 더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그 밝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시될 것은 유족들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족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이 부분도 방역 당국도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연속 두 자리 숫자를 보였던 추가 확진자, 하루에 추가 확진자 매일매일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나온 거 보니까는 다시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나흘 연속 사실 두 자릿수였다가 다시 100명이 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보건당국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어떤 지역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집단 감염, 병원 내 집단 감염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대구의 배성병원 관련해서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이 배성병원이 대구 북구에 있는 정신과 폐쇄병동입니다. 예. 여기에 입원 중이었던 환자 6분 그리고 직원 2분이 확진돼서 현재 확진되신 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다 옮겨지신 상태고요. 이 3층 병동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집단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양상을 계속 띠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19 발병 특징이 이 집단 한 번 감염이 되면은 전파력이 워낙 빨라서 그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감염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이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등과 같이 그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집단 발병 양상이 심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대구의 이 배정병원의 경우에도 그 지난번 청도 그 이 대남병원과 마찬가지로 폐쇄정신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병원 내에서 얼마나 많은 접촉자가 또 발생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집단 감염 사례도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양상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대구 분위기, 대구 상황은 어떤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대구에 계신 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를 들어가고 지금 많다가 적어져가고 전부 다 좋아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게 나오면서 한 달 얼마 2달 가까이 익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힘든 거는 누구 뭐 말할 것도 없이 대구는 더 뭐 인원이 많아가고 문 앞에도 뭐 아들이고 뭐 전부 다 못 나게 하고 전부 다 뭐 감시하고 들어앉았지. 저도 지금 그 큰 가게를 갖다가 2개나 지금 문 닫고 지금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지금 사람 몸살이 다 날 정도지 지금 대구는. 대구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예,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전히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어서 누구보다도 대구 상황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구 경북 상황이 좀 호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환자 추가 확진자가 사실 서울 수도권보다 잠시 더 줄어드는 시점이 있었는데 다시 또 역전이 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성병원뿐 아니라 그 한사랑 요양병원이라는 요양병원에서도 75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 또 요양원 이런 폐쇄병동 이런 곳들이 계속 작은 불씨처럼 남아 있어서 계속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전수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런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사망자가 초기에 많이 나왔던 그 시설이 청도에 있던 병원이었죠. 청도 대남병원. 청도 대남병원에서 많이 나왔죠. 교수님, 이 부분이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이 요양시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런 데서 집단감이 일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방역 당국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지난번에 그 청도 대남병원 발병 이후에 보건당국이 전국의 그 이 정신요양병원 그리고 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체온 측정을 통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실제 환자를 또 무증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구 한사랑병원의 경우에도 그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과장이 발열 증상이 있어서 대구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이 병원에서 종사자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 74명이 확진 판정이 받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듯이 평상시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확진 환자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감기 환자와 또 이 코로나19 환자를 구분하는 것이 진료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제가 종종 듣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정치권 관련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아닙니까? 미래한국당이 이 수정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선거인단 투표에 붙였는데 부결됐다고 합니다. 찬성이 13표, 반대가 47표.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이 선정과 관련해서 강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던 것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미래한국당 또 비례정당, 비례대표 선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코로나19 소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유럽 헝가리에서 열렸던 대회에 출전했던 대한민국 펜싱 에페 선수 국가대표 8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어제 유럽에서 입국한 30대가 발열 증상이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공항 측에서는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집까지 왔는데 집에 온 뒤에야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버스를 같이 탔던 사람들 중에서 이 환자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자리했던 사람들 접촉자로 분류해서 남주현 기자, 네. 지금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까 힘냅시다라고 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공항의 검역소 같은 경우는 좀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항에서 발열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뭐 빠르면 한 6시간이지만 이게 검사 대기가 길어질 경우 좀 오랜 시간, 하루 이틀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유럽이나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검사 받은 것들 본인이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올리는 걸 보면 예. 예전에는 1인 1실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기실에서 좀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아, 그 네, 격리할 수용 공간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군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공항에 있는 격리 시설이라는 게 이제 한 50인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50인 이 정도 시설을 다 채울 일이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2009년 당시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너무 심각해지고 해외 유입 사례가 늘고 있어서 공항에서 이제 격리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보건당국이 급하게 영종도에 있는 그 국민체육공단 시설, 경정훈련센터라는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을 빌려서 51실을 더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명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격리해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이게 이제 더 부족해지는 지금 상황에 당장 대비해서 가용한 겁니까? 예,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이게 더 필요해질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시설을 더 확보하겠다. 아까 브리핑 때 이렇게 밝힌 상황. 이번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사례가 그 뒤늦게라도 그렇게 움직이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공항에 있는 검역소에서 격리할 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이분은 네. 불안한 가운데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또 접촉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아마 검역소에서는 충분히 그 이런 이 교육을 좀 시키고 아마 귀가 조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타인과의 대화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혹시라도 이제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에 도착하더라도 확실한 자가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저는 이제 아마 검역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나서 이분을 귀가 조치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귀가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통해서 또 새로운 또 접촉자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분이 확진 판정 받았다면 또 환자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사실은 방역 당국이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이 공항의 격리 시설은 이미 충분히 예상했기 때문에 일찍이 그 공항 근처에다가 격리 수용 시설을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해 뒀던 건데 이게 이 인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건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래 검역을 우리 코로나19 초기 단계에서 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다가 국내 상황이 나빠지면서 국내에서 신천지 대구발. 네, 예. 국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그러면서 사실 국내 상황에 좀 주목을 하다가요. 지금 해외에서 워낙 유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검역과 또 국내 완화 정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사실 방역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역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 해서 오늘 새벽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좀 확대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인원을 늘리고 검역소 인원을 확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났었고 그것 때문에 이 검역 과정에서 따로 발열 증세가 있는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긴 했지만 더 늘리지는 못했던 것 같다. 오늘부터는 영종도에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교수님, 네.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 나가면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 국경을 봉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의 역유입을 막아야 된다. 네.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럽에서의 환자 발생이 이미 중국에서의 그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특히 유럽에서는 지금도 하루에 환자의 발생 속도가
중국에서 초기에 발생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객들 중에서 혹시라도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감염자 수가 증가됨으로써 우리네 지역사회에 환자들이 증가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예기치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다른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입국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입국 제한이라든지 또는 일부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나마 역유입을 통한 환자의 증가를 다소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전문가분들 중에서 많이들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전 세계 각국별 코로나19 감염자 수 이런 CG가 나갔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 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사실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남정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이란이 이미 우리를 넘어선 지는 좀 오래됐죠. 예, 어쨌든 이탈리아, 우리나라가 네네. 이란, 네. 뭐 중국, 이탈리아에 이란에 이어서 4위였던 걸로 많았었는데 기억합니다. 당장 지금 이 기준 시점이 이게 네, 오늘입니까?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자료인데 중국은 여전히 많고 그러나 오늘 후베이성에서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미국, 프랑스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에서의 이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네요. 스페인하고 독일이 굉장히 급격하게 예. 늘어서 10,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특히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큰데 이탈리아가 왜 이렇게 치명률이 높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습니다. 네. 선진국이긴 왜 높은 겁니까? 한데 제가 들은 얘기는 의료 체계가 붕괴됐다. 의사에 대한 지원이나 의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서 몇 년에 걸쳐서 이탈리아 의사 10,000명이 외국으로 떠났다. 뭐 이런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현재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고 또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를 해서 확진자 가운데 워낙 중증 환자가 많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확진자 가운데 사망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치명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 역량이 좀 확대돼서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조금 경증 환자들에 대한 검사까지 진행이 되면 치명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의료기관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이 중증인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치료를 포기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이탈리아는 오히려 경증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탈리아의 언론 보도의 그 예. 추세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의료기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인공호흡기가 기존의 환자들의 수에만 맞는 정도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폭주하는 호흡기질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자체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이런 호흡기가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요. 또 특히 그 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높은 일본 그리고 그 다음이 이태리고 23%를 차지합니다. 이 23%를 차지하는 고령 인구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수가 지금 저 코로나19로부터 지금 감염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적인 측면에서의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치명률을 높이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대목이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봉쇄를 하지 않고 특별 입국 절차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겠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과연 코로나19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 국경 봉쇄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초반부터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 보건당국 방역당국이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매우 줄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특별 입국 절차 대상만 해도요. 예. 항공편 71편에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앱을 깔아서 계속 다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뭐 그에 앞서서 공항에서 충분한 검역을 통해서 열이 나는지 1대1로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검사할 사람은 검사를 하고 아닌 사람은 내보내서 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보건소에서 이틀 이상 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논란은 많은데 일단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30국 이상이죠.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한되거나? 나갈 수 예.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 교민이라든가 외국에 유학 가셨던 분들, 주재원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것은 현재로선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몇 곳이다. 이런 기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유럽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유럽이 아예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해 버리니까 그런 통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렇죠. 지경까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교수님 생각으로는 특별 입국 절차 우리가 그런 제도는 잘 돼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실 텐데 그것으로 역유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것은 입국하는 과정에서만 과정이 좀 복잡할 뿐이지 입국한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한다 한들 그분들이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라는 보장도 안 돼 있고요. 예. 또 그분들은 왔다가 자기 일 마치면 바로 귀국을 할 그런 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굳이 우리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그런 조치를 과연 받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가 이러한 특별 입국 절차가 얼마나 유효하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간의 어떤 성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준다면은 네. 이 특별 입국 절차가 의미가 있다고 다들 인식을 할 텐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특별 입국 절차는 입국 과정에서만 복잡하게 할 뿐이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일반 검역과는 똑같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국 제한과 관련돼서는 그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자가격리라는 조치를 취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취하는 2주간의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해당 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격리, 뭐 시설 격리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투숙하고자 하는 숙소에서의 본인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자가 격리가 됐든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격리가 바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 형태를 취한다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검역 활동 또는 유증상자 분류 활동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더 강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금 방금 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적의 교민들이 전 세계 각국에 나가서 살고 계신데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그 나라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힌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교민분들을 국내로 다시 모시고 오는 전세기를 속속 띄우고 있습니다. 이란 교민과 가족을 태운 전세기는 잠시 뒤는 오후 4시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으로부터 국내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교민분의 이야기를 직접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현재 유엔 제재로 인해서 의약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이 있어도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길거리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매출도 많이 자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식당이나 카페들도 지금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란에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띄워주셔서 나올 수 있게 된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이 국제사회 제재로 의료 체계, 특히 치료약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란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을 가족들을 국내로 모시고 온다. 정부가 참 잘했다. 이 교민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몇 나라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지금 모든 나라로 다 간 것은 아닐 거고요. 일단 오늘 일정이 확정된 거는 오늘 돌아오는 이란이고요. 네, 이분들은 사실 그 중국 우한 교민들 오셨을 때랑 다르게 14일 동안 어느 시설에 들어가 계신 거는 아니고요. 경기도 성남의 코이카 연수시설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면서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내보내서 자가격리하도록 합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란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그 당시 한참 우한에서 굉장히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그 시절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까지 2주 동안 격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말이죠. 영국의 60세 의사분이 여성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 판정 받았고 그다음에 집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스스로 치료해가는 과정을 완치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자신의 SNS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에 통증이 시작됐다. 마치 칼로 쑤시듯 아팠다. 발열이 시작됐다. 추워서 몸이 떨리기도 했다. 15년 전에 독감을 알아봤지만 아프기로 치자면 역대 최고급이었다. 마치 전 세계 챔피언이었던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었던 마이크 타이슨과 사회전 경기를 치른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클레어 게라다라고 하는 이 여의사분이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코로나19 어쨌든 간에 좀 심한 독감이다라고 하는 우리 완치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환자분이죠. 저 명지성모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명지병원 태어난 분이죠. 그 태어난 분이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 확진 환자가 완치가 돼서 태어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표현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심한 독감을 앓은 것 같다. 그런 표현인데 아주 저분이 딱 그런 표현을 해주신 거 봐가지고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 질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질환이어서 그런지 또 그 공포감이랄까요? 그런 불안감들이 또 환자에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이다 보니까 또 실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 타이슨과의 그런 이야기, 그 상당한 공포거든요. 그런 정도의 느낌을 표현하는 걸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엘리자베스 여왕이 상당히 고령인데 엘리자베스 여왕도 영국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뭐 숙소를 옮겼다 어디로 옮겼다 이런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저는 기사는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 뭐 속속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사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킹엄궁에서 윈저궁으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버킹엄궁에서 네, 윈저궁으로 다른 궁으로 예, 장소를 옮겼다. 네. 그런 기사가 지금 들어왔길래 한번 질문을 해봤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교수님께 간단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활 속의 방역 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일상을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과 위기대책 전문위원회도 개최하였고 외국의 전망들도 대부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소멸되기는 어렵고 장기전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야기가 장기전에 대비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정은경 본부장 이야기가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이 질병이 4월에 끝날까 또는 5월에 끝날까 해서 단기간에
종료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만 극복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이 질병이 이제는 금년 말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조금은 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면서 생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위축하지도 말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생활이 다 지금 다 마비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와요. 저부터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장기전을 갖게 되니까 일단 우리가 생활은 하되 개인 위생 수칙은 지킬 건 지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을 조금은 좀 정상을 좀 찾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조항조 씨의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에서 댓글과 관련해서 이 댓글을 쓴 사람의 이력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댓글 쓴 사람의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 과거에 어떤 댓글을 썼는지, 이 사람이 얼굴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악플이 많다 보니 그 악플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네이버도 마침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의료진들에게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맙다는 댓글과 응원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댓글 문화도 이런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판할 때도 간단하게 요약만, 비판적인 의견만 하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런 댓글은 절대 쓰지 않는 새로운 댓글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생만 시킨 사람